오늘은 자취생들이 가장 쉽게 실패하는 유형 중에 하나, 설거지. 가보죠. 설거지의 기본은 첫 번째, 뜨거운 물이고, 두 번째는 순서입니다. 물을 마셨거나 우유를 마셨거나 뭐 이런 수용성의 설거지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토스트를 먹은 것처럼 기름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김치를 담았던 이런 것처럼 냄새가 심한 유형이 있는데, 이 순서를 잘 지켜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세제를 많이 안 쓰는 게 중요한데 세제 물을 내서 하면 돼요. 물로 한번 씻어주시고 기름때를 간단히 없앤다는 생각으로 세제를 아주 조금만 묻혀서 청정 지역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수술실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깨끗한 수술복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의사가 이제 손을 씻고 들어오면은 옷을 챙겨주잖아요. 장갑이나 그런 것처럼 청정구역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어차피 설거지는 세제가 하는 게 아니고 뜨거운 물이 하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고 뜨거운 물로 해야 살균 효과도 있고 세정 효과도 훨씬 뛰어나요. 시원한 물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입자들 간의 반응을 빨리 일으켜서 세제, 계면활성제가 표면을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이걸 떼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반드시 뜨거운 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견딜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물로 하면 되고, 그 견딜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물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은 고무장갑을 끼는 겁니다.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고 하세요. 세제를 한 번 짜고 500ml 정도 담아주면은 이렇게 세제 거품이 납니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순서는 기름때가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켜켜이 쌓을 때 큰 것부터 하면은 매번 큰 거를 들어 올려가지고 아래에다 쌓아야 되니까 기름때가 없는 작은 것부터 해서 이 물이 빠지라고 만들어 놓은 여기에다가 하나씩 쌓아 올리면 돼요. 그러면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거품물을 한쪽에 두고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맥주, 커피, 우유, 물 등을 담았던 컵부터 먼저 하고요. 작은 걸 먼저 하는 이유가 큰 것들 먼저 하다 내려놓게 되면은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매우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항상 작은 것부터 먼저 합니다. 진짜 설거지가 대부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요리는 할 수 있어도 설거지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설거지 매우 귀찮은 일이고, 설거지 하는 게 귀찮아서 건더기 스프 안 넣는다는 지금 정형외과 1년차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국물까지 다 마신대요. 버리기가 귀찮아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은 있어요. 얼마나 귀찮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 가지면 좋은 마인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생각은, 그 왜 놀이터에서 실컷 놀고 온 아이들 모래에 묻으면 털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릇들도 인격을 가진 개체라 생각하시고, 어휴 뭐 이렇게 해요? 어디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왔어? 이렇게 많은 기름때를 어디서 이렇게 묻혀왔어? 생각하고 닦다 보면은 측은하기도 하고, 또 금방 해요 이거 은근히. 이 방법은 제가 학생 때 정말 작은 원룸에서 살았거든요. 지금 이 개수대, 싱크대에 3분의 1도 안 되고 깊이도 훨씬 좁은 데서 했는데 거기서 하다가 얻은 팁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8층 석탑 느낌으로 켜켜이 쌓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일 위에 쌓여있는 게 아무래도 제일 작거나 쌓기 편한 것들이잖아.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런 냄비고. 그래서 그때 이제 생긴 노하우라고 보시면 돼요. 수용성 친구들은 이미 이 뜨거운 물로 한번 헹구는 과정에서요, 대부분의 때가 오염물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가볍게 닦아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술 먹고 설거지 하는 건 정말 안 좋은 습관인데 다칠 수 있으니까 깨지거든요. 그리고 컵들이 되게 얇잖아요. 근데 딱 하나는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입 묻은 부위를, 그냥 입이 닿은 부위를 물로 한번 헹궈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받아서, 뜨거운 물이 좋습니다. 근데 뜨거운 물이 없다면 그냥 찬물도 괜찮아요.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치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카레 먹고 나서 어머니가 물로 한번 헹궈서 넣으라는 얘기 하잖아요. 카레는 색깔이 굉장히 강하고 때도 오래가는 편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안 들어보셨더라도 혹시 나중에 집에서 카레 먹을 일 있으면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물에 한번 이렇게 쓱 헹궈가지고 싱크대에다가 살짝 넣어 놓으면은 아마 어머니가 속으로 이제 다 키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배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카레를 헹궈서 넣을 수 있는 자식을 키웠다니 이러면서 엄청 대견해하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절주절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끝이 나죠. 그리고 뭐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카페에서 알바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설거지에 아마 이골이 난 분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영상을 안 보실 거고, 제가 주로 가르쳐 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제 자취를 시작해 놓고 설거지가 무서워서 혹은 설거지가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께 설명드리는 영상이에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컵의 목적은 결국 액체를 담는 거니까 오염이 잘 되는 부분만 닦으면 됩니다. 쨍 오염이 잘 되는 부위는 입이 닿는 부위, 기름진 음식을 먹었다면 더더욱 입이 닿는 부위를 더 잘 닦아주셔야 되고요. 다 먹고 조금 아래 찐이 남는 그런 유형의 액체를 담는 경우에는 이 가에 이렇게 안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헹궈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제는 이미 거품을 한참 희석해서 물이랑 희석해서 쓰기 때문에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꼭 희석해서 쓰시길 바래요. 한 번 할 때마다 짜가지고 하지 마시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설거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뜨거운 물이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래요. 먹을 때는 좋은데 치울 때는 항상 귀찮죠.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맛있게 먹었으면 맛있게 치워야 돼요. 세상 단순한 이치죠. 얻은 게 있으면은 잃는 게 있죠. 애초에 부지런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설거지가 쌓였을 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 그래 여자들도 비슷하겠다. 20대 설거지 특, 뭐 해먹기 전에 하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싱크대에 들어가 있어 이게 다. 어쩔 수 없이 그거 얼른 대충 헹궈가지고 빨리 먹어야 되니까. 후라이팬은 기름을 두르고 하기 때문에 기름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성분이 남아있는 친구들은 후순위에요, 후순위.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냄새 나는 친구를 오픈해가지고 해버린다, 이런 죄 없는 친구들이 김치 냄새가 배요. 그릇에도 김치 향기가 배요. 작은 접시들, 작은 접시, 중간 접시, 큰 접시, 그 다음에 면 용기까지 이렇게 해서 설거지를 하면 끝이 나고요. 진짜 이거 해놓고 나면 멋있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뭐 새로 산 접시들이나 이런 거 끓는 물에 뭘 끓여가지고 식초 물을 풀어서 한 번 더 헹구고 그러지 마세요. 세균이 없도록 무균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도 아닐 뿐더러 그릇의 경우에는 이미 한번 세척이 돼서 나오고 연마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제품을 바로 사용하려고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한번 물을 담아서 끓이고 수증기 등을 이용해가지고 거기 이제 미세하게 붙어있는 금속 입자들을 떼어내고, 그리고 혹시나 물을 남아있는 그런 입자들을 더 잘 떼어내기 위해서 식초를, 그러니까 산성을 좀 줘가지고 떼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접시는 접시다. 그리고 설거지도 하나의 명상이에요, 명상. 정말 설거지가 하기 싫을 때는 스쿼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설거지하는 게 행복해지면서 설거지를 잘 할 수 있게 돼요. 솔직히 너무 꿀팁인데. 봐봐요. 이렇게 귀여운 접시를 사면 좋은 게 설거지할 때 힘이 납니다. 귀엽죠? 뜨거운 물을 만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땀이 납니다. 이게 땀이 안 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탁이 필요한 옷을 입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가끔 상의 탈의를 하고 할 때가 있는 게, 어차피 물이 튀고 땀이 나기 때문에 씻기 전에 본인의 몸 상태도 좀 확인할 수 있고, 아직 운동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도 있고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기 때문에 상의 탈의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설거지를 하면 좋은 점, 마트에 가서 이상하게 생긴 잔에 끌리지 않게 됩니다. 이상하게 생긴 잔들을 아예 쳐다도 안 보게 돼요. 이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이거 다이소 같은 데서 뭐 3,000원이면 사거든요. 진짜 얼마 안 하고 개꿀템입니다.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다 됐죠 또? 국그릇을 담았던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설탕하고 계란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국그릇에 아까 계란물을 풀었으니까 여기에 지용성이라고 하나도 없죠. 그러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계란물이 잘 고이는 쪽 위주로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잘 닦이는지. 좋죠?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제에 물을 풀만한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집에 양은 냄비, 라면 끓여 드실 거 아니에요? 라면도 안 끓여 먹는 분이라고 하면 아마도 자취 요리를 안 하겠죠? 설거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번 그런 친구들은 꺼내가지고 세제물을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쪽에 쌓인 게 없죠? 갓김치가 있었던 건데 냄새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을 틀어주면서, 뜨거운 물을 틀어주면서 딱 버려주면은 깔끔하게 버릴 수가 있어요. 설거지 할 때 특히 냄새 나는 거, 냉장고의 냄새의 주범은 요 고무 파킹이거든요. 고무 파킹을 꼭 빼서 얘를 청소해 주셔야 냉장고에 그 이상한 냄새가 안 나요. 잘 막아야 되고, 냄새 나는 거, 젓갈 같은 게 들어갔던 장류를 담았던 음식이라고 하면은 이 고무 패킹을 꼭 빼서 설거지를 하셔야, 설거지를 했는데 왜 김치 냄새가 나지? 라는 물음을 거기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젓가락으로 떼도 됩니다. 설거지도 노하우가 있어요. 노하우를 알고 하는 사람과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사람은 효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막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괜히 손만 아프고 접시 깨먹고, 한때 설거지가 약간 취미였던 적이 있어요. 하고 나면 개운해가지고. 학생 때 동기들한테 자주 얘기했던 게, 저는 나중에 두 가지가 갖춰진 집에 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싱크대가 깊은 거. 그때는 서초에 혼자 이제 작은 방에 살았을 때인데 너무 작았어요. 이게 캠핑카에 달려있는 수준으로 설거지 하는 공간이 좁아가지고, 근데 거기서 참 많이도 요리를 해 먹었거든요. 그때 막 매번 느꼈던 게, 그래 나는 나중에 설거지를 쉽게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집에 화덕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화덕은 너무 간 것 같고, 제가 빵 직접 구워 먹고 싶어가지고, 빵을 먹다 보면은 실망스러운 빵들이 많습니다. 이것밖에 할 수 없었을까? 나는 이만큼이나 탄수화물을 먹는데 너는 이것밖에 할 수 없었니? 싶은 종류의 빵들이 있어요. 그런 빵들을 먹고 있으면 가슴이 아프죠. 좋은 빵들 많이 사서 많이 드시길 바래요. 빵은 죄가 없어요. 빵을 먹고 운동하지 않은 내가 잘못이지. 오염물이 묻는 부위는 이 앞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쪽을 꼼꼼하게, 특히 기름류가 있다면, 기름이나 전분기가 많은 음식을 먹었다면 여기 달라붙은 것들이 많아요. 가위는 이 사이사이에 끼는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잘라지는 지점, 가위 자체를 아예 분리가 되는 셰프 가위를 사면 좋겠지만, 우리는 뭐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빛이 되어 있는 거 많이 쓰시잖아요. 최대하게 꼼꼼하게 한번 씻어주시고, 수세미의 적절한 교체 중에는 한 달입니다. 거의 뭐 그지 삼돌이처럼 1년 12달 내내 수세미 하나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 안 해요. 3개 묶음에 3,000원 이렇습니다. 정말 자취생인데 돈이 많이 없고 설거지의 수세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양파망 있죠. 양파망 4등분 해서 한 주씩만 쓰고 한 달씩만 쓰고 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뭉쳐서 쓰시면은, 저 양파망이 얘보다 더 촘촘하고 재질이 단단해서 설거지에 그냥 따봉입니다. 따봉! 항상 설거지를 할 때는 오염이 묻은 부위가 어디였을까, 닦이지 않으면 음식 맛을 해치는 곳이 어딜까를 생각하면서, 자 이제 이렇게 후라이팬만 남아있죠. 여기 살짝 풀어줍니다. 이렇게 거의 다 부으셔도 됩니다. 이제 이 남은 걸로 얘만 한번 닦아서 뜨거운 물로 세제를 없애면 얘는 끝나는 거예요. 애초에 이쪽에 두시고, 자 볶음 요리는 이 끝부분을 잘 닦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럼 여기 진짜 더러워요. 해볼게요. 별거 없습니다. 유화시키는 거예요. 살짝 보시면은 이미 기름때가 거의 없어요. 유화가 잘 됐기 때문에. 자 아까 볶음 요리 끝에 우리가 그 웍질처럼 막 뒤섞기 때문에 여기가 엄청 더럽습니다. 여기가 꽤 많이 더럽기 때문에 이 밑에 쪽이랑 이 끝부분을 잘 닦아주세요. 세제물로 유화를 시키는데, 유화를 시키다 보면은 기름이 녹아 나오는 게 느껴져요. 보세요. 뒤쪽에는 아무리 문질러도 거품이 안 나죠. 이건 이미 세제가 기름이랑 다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래쪽 면은 불밖에 안 닿았어요. 특별히 닦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오염이 묻은 부분 위주로 이 끝부분과 기름이 많이 고이는 부분, 이쪽을 견딜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온도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러면은 한 방울만. 이제 끝난 거고, 네, 다르죠? 아까랑 다르죠? 또 씻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싱크대 자체입니다. 통 자체를 씻어줘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하고 바로 헹궈도 되는데요, 묵은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헹구지 마시고 나중에 접시를 한번 정리할 때 그때 한 번 더 뜨거운 물로 해주시면은 잡내도 많이 빠지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 한번 물로만 헹궈줘요. 잔여 세제를 없앤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물만 튄 쪽은 예전에 요리를 하다 남은 키친타올이 있으면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끝이 났습니다. 다 한 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깔끔하죠? 다 마르고 나서 이제 정리하면 돼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